안녕하세요. 꽃천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12월도 서서히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2024년이 올 텐데 나름 연말 계획 잘 세우시고 새해 계획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이제 곧 그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이 있어서 급하게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경계성 지능의 아이였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에 나가서 적응하기도 어렵고 또 언어를 배워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아이의 인지적인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사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짧지 않나 하면서도 제 생각에서는 3개월이라도 제대로 좀 잡혀서 가면 엄마가 그래도 좀 데리고 있는데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도 조금 외국 생활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3개월 동안 주 3회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이는 초등학교 4학년 나이였음에도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이렇게 조직화 수준이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단계를 들어갈 수가 없었고 베이직 단계를 들어갔고요. 이거는 어머님이 직접 스탠다드와 베이직 단계를 들었기 때문에 또 제 교육을 들으면서 내 아이에게는 나이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지능이 낮고 또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아서 베이직 단계를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부모도 동의를 하였고요.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베이직 1단계 OD 도구지를 했습니다. 대략 시간으로 따져도 주 3회로 했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2회라고 생각했을 때 석 달 했으면 거의 36회의 수업을 한 거예요. 그것도 2타임씩 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72타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3개월 안에 OD를 끝냈습니다. 어떤 72타임이라고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일반 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이나 경계성 지능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 1회 40분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1년에 52주라고 했을 때 이래저래 빠지고 하면은 뭐 한 40주도 안 될 거예요. 그 40타임의 시간으로 현재 많은 치료사들이 OD도 끝내고 OS도 끝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집중적으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OD까지밖에 끝낼 수가 없었다. 그건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지난 세월 동안 해오면서 이 OD가 왜 중요한지를 알았고, 그래서 OD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 페이지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던 거고요. 또한 또 집에서는 제가 알려주는 대로 엄마가 열심히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정말 100일 작전 하듯이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부모들이 일관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저는 끝낼 수 있었고 상당히 아이가 많이 좀 기가 트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도 어머님과 이제 출국 준비로 바빠서 잠깐 이렇게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을 때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학교도 결석하면서까지 서울로 KTX를 타고 멀리 세종에서 왔기 때문에 나름 선생님들도 과연 가서 무엇을 보고 아이가 달라졌을까, 무엇을 배웠을까 했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나 도움반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 모두가 상당히 아이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평가를 해줘서 엄마도 내가 3개월 동안 헛고생한 건 아니구나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고, 너무나 학교에서의 피드백이 좋아서 너무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고 또 그에 맞춰서 이 아이도 멀리 세종에서 아침마다 KTX를 타고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아이도 정말 달라지려고 하고 또 더 나아져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정말 올바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제가 3개월 동안 참 많이 가이드를 했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제가 꼭 이건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알려줬을 때 이 아이가 덥석 손으로 잡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자신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많은 곳에서 FI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그러려면 당연히 정석대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엄마들의 욕심은 어쨌든 빨리 단계를 끝나면 좋겠다, 그래서 얼른 올라가면 아이가 좋아지지 않겠냐 하지만, 이 FI 도구지 자체가 제대로 알고 가지 못하면 사실 시중에 있는 문제집 풀어서 아이가 100점 맞을 것 같지만, 한 권 풀고 두 권 풀어도 제대로 모르고 실수를 고칠 줄 모르면 100점을 맞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엄마들은 자꾸 왜 한 페이지를 한 타임에 못 끝내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한 타임에 한 장이란 개념을 가지면, 정말 뭐 40타임이라고, 1년에 40타임이라고 하면 거의 도구지 2개는 끝나야 되는데, 그 도구지 2개가 끝난다는 게 아이의 지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 없어요.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주 2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엄마들을 설득하기가 어렵고, 원장들은 뭐 그러나 말거나 하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FI를 정말 도움을 주고 싶어서 배우신 선생님들이 초반에 애가 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 아닐까. 뭐 그동안 그 아이를 치료해 봤다면, 이 아이가 한 타임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치료센터를 다니고 있는 건데, 엄마는 다른 것들을 하면서까지 FI를 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만, 한 타임만 일주일에 하자. 근데 이런 현실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치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타협을 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1년을 끌고 간들 얘는 또 안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결국은 왜 얘가 그렇게 1년 동안 좋은 프로그램이라 해서 치료받았는데 왜 안 나아지느냐 라고 이제 또 얘기하면, 치료사는 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한 타임을 그렇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치료사들은 어떻게 보면 2타임을 해야 될 아이를 한 타임을 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2타임의 노력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현재 치료사들 수준에서는 2타임을 한 타임에 압축시켜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안 돼요. 그리고 치료사도 인간인데, 한 타임에 5만원 받고 거기서 50% 떼어가는데, 원장이 자기는 10만원 받을 만큼의 노력을 해주면서 25,000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치료사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 물론 뭐 1년만 그렇게 해보자 하고 경험을 쌓는 치료사, 그래서 나는 센터를 차리겠다. 근데 저는 치료사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발휘해서 제값을 받도록 해야지, 항상 거기에서 내가 기대한 것보다 적게 받거나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치료사도 마음이 떠난다. 그러니 절대 그런 치료는 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을 쌓는다고 했을 때는 항상 제값을 받고 더 받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엄마들은 적게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싶고, 치료사들은 더 많이 해야 이 아이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한 얘기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능이 낮아요. 근데 주 1회 FI 수업을 받아서 아이가 좋아진다?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많은 원장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인지학습 치료사들에게, 선생님 이 엄마는 주 1회는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냥 배정해주는, 저는 그런 식의 수업은 더 이상 원장들이 하면 안 된다. 지능이 낮다는 건 확실히 어렸을 때 지능이 낮다는 것과 1살, 2살 먹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갔을 때의 지능이 낮다는 거는 너무나 삶의 수준이 다르다.
7, 8살 때 지능이 낮은 거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데도 경계선 지능이다. 그러면 다들 아니 그동안 뭐 했어? 하면서 도와주질 않아요. 그거는 온전히 그러면 또 부모가 떠안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부모들이 안다면 또 원장도 따끔하게 어머니 그렇게 하고 안 나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엄마들에게 빨리 현실적으로 그냥 이렇게 길가에 돈 버리지 말고 투자할 때는 확실하게 하십시오라고 저는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치료사들은 배웠는데 왜 애들 안 좋아져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공부를 안 하고 배우러 안 오는데 무슨 애가 나아져. 그러니까 저는 엄마들도 욕심이 많고 치료사들도 그냥 이 도구지만 배워서 가서 시키면 똑딱하고 애가 좋아질 줄 알아. 그러니까는 저는 치료사도 욕심이 많고 원장들은 더 욕심이 많죠. 이거 인지 학습 치료해갖고 5만 원 받던 거 FI는 좋다고 소문났으니까 6만 원 받자. 그냥 막무가내로 올리고 있어요. 자신들이 배워보면 알거든.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이게 나이 40, 50 다 된 원장들이 머리 쓰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럼 그동안 생각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냥 치료 같지 않은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노도나도 달려들고 있고 그러니 여기저기서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는 거죠.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항상 제 카페에 한번 그동안 10,000개 넘는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게 지능이라는 게 엄마들이 우리 애가 좀 이상해요. 그러고 알아본다고 병원에 가거나 센터 가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미 아이가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딱 얘가 지능이 낮지 그게 아니라 이미 엄마들이 찜찜한 마음에 왜 이러지 왜 이래서 흘러보낸 시간 동안 아이는 나빠졌던 거예요. 근데 치료를 받으면 엄마들은 나빠졌던 그 기간을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사나 원장들도 함부로 엄마들에게 그런 얘기를 못 하죠. 어머님 좀 늦게 알아서 이 아이가 상당히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럼 이 나빠진 시간을 다시 회복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이 뇌라는 것이 상당히 탄력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공부라는 걸 시키면 그냥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얘는 뭔지도 모르고 마음도 없는데 그걸 시킨다고 되겠냐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 이제는 좀 솔직하게 엄마나 치료사들이 오픈을 하고 주 1회로 어머님들은 어떻게든 받으려고 욕심을 부려요. 근데 사람 마음이 주 1회인데 2회 수업 받은 효과를 바래. 근데 치료사들은 주 1회 수업도 힘들어 죽겠어요. 못해. 실력이 안 돼요. 저희 엘코협회 와서 배우지만 제가 가르쳐 보지만 아니 뭐 10년, 20년, 30년 경력이어도 FI는요 준비가 안 돼 있고 사고하는 수준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려면 자신을 다 뜯어 고쳐야 돼. 근데 그동안 편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다 뜯어 고쳐요? 돈도 많이 들고 배우려면 자격증만 따면 사라지는 사람들이 무슨 주 1회로 효과를 보여요.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증 따고 나가면 전부 다 전문가 행세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들을 속이는 행위다. 저는 사기꾼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돌팔이들이 어딨냐라고 저는 카페에서도 얘기하지만 여기 유튜브에서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FI를 하러 와서 인지치료를 하겠다. 하겠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아니, 의사들도 평생 내과만 하던 사람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 성형외과 할래 그러고 성형기술 배우면 과연 30년 내과 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을 만나가지고 의사 만나러 엄마들이나 여자 치료사들이 가서 성형수술 받겠냐고요. 안 받을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자기 얼굴을 맡겨. 한 번 망가지면 끝인데 그거랑 마찬가지거든. 근데 왜 여자 치료사들은 언어 치료하고 놀이 치료하고 미술 치료하고 뭐 상담했다는 치료사들은 왜 FI만 배우면 갑자기 자신들이 인지학습 전문가가 되냐고요. 아주 이건 직업윤리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다. 근데 교육받을 땐 아니라고 해요. 안 한다고 해요. 나가면 다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FI밖에 한국에서 현재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대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머님 주변에는 전부 다 자격증 한두 개로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들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 믿고 가갖고 지능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주 1회로 막 하면서 이해처럼 해달라? 아니,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요구를 하면 해주겠어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뭐 1년에 한 번 자격증 한 번 따라오고 나서 땡하고 사라져. 한 두 개 따면 스탠다드 1, 스탠다드 1이나 뭐 베이직 1 따면 사라져. 왜? 그 다음 단계는 머리 아프거든.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격증 유효기간 끝나면 나타나. 저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아이를 지능을 높여줘? 말도 안 되죠. 정말 저는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은, 엄마들도 주 1회를 받았으면 주 1회예요. 그 이상의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 주 1회만큼의 효과도 보여주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치료사들이. 그리고 치료사들도 주 1회 수업은 안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했고, 주 2회 수업으로 해야지 실력이 쌓입니다 했어요. 근데 먹고 살려고 주 1회 해놓고는 엄마들이 말을 안 듣는데,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단기간에 이 아이, 최근에 그 3개월 동안 그 아이하고 아침에 일찍 만나서 수업하고 그 아이의 그 가정을 봤을 때, 정말 이제 초등 고학년의 경계선 지능 이하의 아이들이 FI 수업을 받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상당히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 엄마들은 더 늦기 전에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 1회 수업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지능은 올라가는 발판을 만들기 어렵으니, 다른 수업을 다 포기하더라도 FI 수업을 정말 잘하는 사람을 찾아갔다면 어땠을까? 그게 가장 최선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어머님도 동네에서 수업을 받았어요. 한 3개월 다녔어. 근데 이게 이상한 거야. 엄마 눈에는 왜 이렇게 하지? 이게 너무 애가 효과도 없고 애가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애라 모르겠다, 내가 한번 배워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배워보니,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배워보니 이게 쉽지 않거든. 나는 만족하지만 이 상대방을, 아이를 나아지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진짜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저도 진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늪에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다시는 안 빠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정말 3개월 동안 노력을 했고요. 정말 3개월 동안 제 예상대로 OD라는 도구지가 하나가 끝났다라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도구지 하나라도 끝낼 수 있었다. 제가 이렇게 주 3회로 대략적으로 지금 72타임을 3개월 동안 집중해서 OD라는 도구지를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FI 하고 있는 치료사들은 자신들이 1년 만에 아이가 1단계가 끝났어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제는 좀 엄마들에게 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제가 꼭 오래 가기 전에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주 1회라는 수업으로는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장난이다. 안 된다. 우리 케이스는 좋아진 애가 있어요. 그거는 그 아이가 당신 아니어도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도구지를 통해서 좋아졌다? 그럼 1년 동안은 무조건 이건 도구지 효과예요. 그 도구지 효과밖에 보여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치료사는 도구지만 끝나면 땡이겠죠. 근데 그 아이는 아마 도구지가 끝나면 서서히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FI 도구지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구지 효과 플러스 중재 효과가 필요한 거고, 그 중재는 바로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치료사의 역량이 엄청 중요한 거고요. 저는 지금 FI 때문에 고민하시고 과연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능이 낮다면 FI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배워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무조건 진짜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최소 주 2회, 3회, 4회, 4타임, 5타임 이렇게 어렸을 때는 집중으로 들어가야지 주 1회 하고 놀이하고 상담하고 사회성 그룹하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들이 사회성이라는 울타리에서 엄마들이 시간을 버리고 있다면 그건 엄마 아빠의 가장 큰 잘못된 실수고 선택이 될 수 있다. 사회성 쳐다보지 마시고 무조건 FI 수업을 늘리는 데 집중하시는 게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돈 버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회성 그룹이니 뭐 짝이니 뭐 여기저기 그런데 가서 대기번호 받고 있는 엄마들, 그거 다 쓰잘데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지면 사회성도 좋아집니다. 근데 머리는 그대로인데 사회성 스킬을 가르쳐 준다? 과연 그게 아이가 얼마나 오래가고 기억할 수 있고 과연 일반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을까?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FI 수업 하루 더 늘리는 데 집중하시고, 치료사들은 FI를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한 번 갖고 배워서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2번 배우고 3번 배우고 그러면 나중에 그 250만 원 아까워 지금은 죽겠죠. 왜 또 배웠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케이스가 더 오래가는 아이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는 생겨요. 왜 지금 당장 250만 원을 못 벌었잖아요 라는 그런 마인드로 아이들을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10년 넘게 계속 배우고 해외 나가고 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지금의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치료사들은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공부는 안 해. 하루에 책 읽을 시간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는 열심히 보면서 정작 트레이너들에게 찾아와서 사례를 가지고 와서 물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케이스 비용을 자꾸 올릴 생각을 해. 저는 그 아주 도둑놈 씹보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 절대 안 나아지니까. 저는 엄마들도 케이스를 어떻게든 늘리고 다른 잡다한 것들을 다 멈추는 거. 아마 10살 정도 넘었는데 아직도 언어 치료를 받고 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능이 낮은데. 어떻게든 지능을 올리는 수 있는 쪽으로 가서 올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 아이의 삶들은 20살, 30살이 돼도 결국은 엄마가 끼고 살아야 된다. 저는 정말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사들 지금 그 실력으로는 어림없으니 배우고 또 배우고 개인 코칭도 빚내서라도 받으러 와라. 특별 세미나 배워라. 그럼 분명히 그 능력만큼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온다. 근데 이렇게 자격증 한두 개 딴 거 가지고 나가서 블로그 작업하고 광고해가지고 끌어다닐 생각 하지 마라. 이 엄마가 왜 멀리 세종에서 아침에 그렇게 KTX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남편과 정말 핸드폰을 계속 쳐다보면서 기차표를 예약하면서 저한테 왔을까요? 세종에는 없냐고요. 세종에도 있어요. 저한테 배운 사람도 있고. 근데 광고하는 것만큼, 블로그 작업하는 만큼 그만큼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들도 한두 달 다녀보면 딱 안다는 거야. 근데 자신들은 열심히 블로그 작업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저는 하거든요. 실력부터 쌓으라고. 주 2회 수업을 자꾸 1년을 가봐라고. 근데 안 하거든. 저는 어머님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거는 FI 수업을 받고 늘리는 거다. 더 늘려라. 늘릴 수 있으면. 다른 수업은 받지 마라. 끊어도 된다. 지능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거다. 치료사들에게는 놀 시간 있으면 트레이너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을 잡아라.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들으러 와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카페나 들어와서 글만 읽고 그렇지, 그거는 1초도 안 돼서 다시 현실로 돌아가 버린다. 내 아이는 안 되지.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엄마와 치료사들이 오늘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서로 머리 맞대봤자 답은 없어요. 제가 알려준 대로 하는 게 가장 엄마도 살 길이고 치료사도 살 길이 아닐까 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엄마의 측면에서도 치료사의 측면에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3년에도 올해와 같다면 정말 아이는 힘들어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